요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동네 공원 청소하거나 아파트 단지에서 낙엽 쓸고 계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한여름 땡볕에서 몇 시간씩 서 계시거나 한겨울 찬바람 맞으면서 일하시는 거 이제는 좀 버겁지 않으세요? 무릎은 욱신거리고 허리는 뻐근한데 그래도 연금만으로는 한 달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시는 거잖아요. 자식들한테는 차마 손 벌리기 미안하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어르신 일자리 시장이 완전히 다른 판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부 발표 자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미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신 분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상담 전화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이 정보가 가장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아직 제대로 안 알려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어차피 노인 일자리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 용돈 벌이 수준이지 뭐. 만약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선착순도 아니고 추첨도 아니에요. 알고 신청하는 사람과 모르고 신청하는 사람의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서류를 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월급이 3배 차이 나는 일자리로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배정받으면 1년 동안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선택하면 내년 한 해를 통째로 손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제대로 알아볼 걸 하고 후회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는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서류를 먼저 보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까지 전부 담겨 있습니다. 중간에 영상을 끊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서 작성 방법 부분은 끝 부분에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신청하시면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다 가고 본인은 힘든 자리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왜 2026년부터 모든 게 바뀌는 걸까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정부가 왜 바꾸는지 알아야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더 늘어날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크게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습니다. 전체 인구의 20%예요. 5명 중 1명이 어르신인 겁니다. 이 규모를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건복지부가 2026년 노인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18% 늘렸습니다. 일자리 개수도 103만 개에서 115만 개 이상으로 확대했어요. 12만 개가 새로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안전 문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통계를 보면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의 73%가 야외 활동 중에 발생했습니다. 10건 중 7건이 밖에서 일하다가 생긴 사고예요. 폭염에 쓰러지시고 한파에 다치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부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어요. 더 이상 건강을 담보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근무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작년 35%에서 올해 52%로 올라가요. 절반이 넘는 겁니다. 실내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사회가 어르신들의 경험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은행, 병원, 관공서 가보시면 키오스크 때문에 헤매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걸 도와드리는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보다 인생 경험 많으신 어르신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병원 안내, 복지관 상담 보조, 돌봄 지원, 도서관 운영 보조. 이런 일들이 전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전년 대비 15만 개 증가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구는 1,000만 명 시대로 넘어가고,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사회는 어르신들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2026년에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생기는 건가요? 내 월급은 얼마나 달라지는 건가요? 다음 장에서는 새로 생긴 일자리 종류와 월급 차이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월급이 3배 차이 납니다. 같은 시간 일해도 한 달에 3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있고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4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신청할 때 실수 안 하세요. 첫 번째, 공익형입니다. 가장 많이 아시는 유형이에요. 월 29만 원 정도 받고 동네 환경 미화나 급식 보조 같은 봉사 성격 강한 일자리입니다. 근무 시간은 월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고요. 고용노동부 기준을 보면 공익형은 참여 조건이 제일 쉽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그래서 경쟁률도 제일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공익형 안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보조나 경로당 운영 지원처럼 실내에서 하는 일자리 비중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공익형이라고 무조건 야외에서만 일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여기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사회서비스형은 근무 시간이 월 60시간 정도로 공익형보다 조금 늘어나지만 월급이 평균 76만 원입니다. 공익형보다 3배 가까이 많아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보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중 80% 이상이 실내 근무입니다. 도서관 책 정리, 병원 안내, 복지관 디지털 기기 교육 보조, 아동등하원 돌봄 같은 일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자체 추가 지원이 있으면 월급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월 9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자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회서비스형이어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신청할 때 알아보셔야 해요. 세 번째,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몇 분이 팀을 이루어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카페를 열거나 반찬 가게를 하거나 수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방식이죠. 고용노동부 기준을 보면 시장형은 정해진 월급이 없습니다.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예요. 잘 되면 월 100만 원 넘게 벌 수도 있고 안 되면 적을 수도 있어요. 단, 정부에서 초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단 설립할 때 필요한 시설비나 재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돈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분들한테 맞는 유형이에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랑 함께 뭔가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네 번째, 민간 취업형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겁니다. 사무보조, 시설관리, 경비 같은 일이에요.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민간 취업형은 월급이 87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4가지 유형 중에 월급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정규 근로계약이고 최저임금이 적용되거든요. 근무 시간도
일주일에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로 다른 유형보다 좀 더 깁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이에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부 적용되고 퇴직금도 나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공익형월 29만원, 봉사성격, 진입장벽 낮음, 사회서비스형월 76만원, 실내근무 위주, 경험 활용, 시장형 수익 변동, 팀 운영, 도전적, 민간 취업형월 87만원에서 130만원, 정규 근로, 시간 좀 더 김.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익형으로 1년 일하시면 350만원입니다. 사회서비스형으로 1년 일하시면 900만원 넘게 벌어요. 차이가 550만원입니다. 민간 취업형으로 월 100만원 받으시면 1년에 1200만원이에요. 공익형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850만원입니다. 같은 시간 일해도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년 수입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월급 많이 주는 데는 당연히 경쟁이 세겠네요? 나한테 기회가 있을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좋은 일자리 받으실 수 있는 실제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조건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특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여기서 실수하시면 연금 깎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월급도 많고 실내근무도 좋은데 혹시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든 건 아닐까?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일자리 월급 받으면 연금 깎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무 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을 보면 2026년부터 노인 일자리 근무 시간이 표준화됩니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이 기본이에요. 공익형은 월 30시간에서 40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0시간 정도예요. 하루로 따지면 2~3시간씩 주 4일 정도 나가시면 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정도고요. 하루 3시간씩 주 5일 또는 하루 4시간씩 주 4일 이런 식으로 배정됩니다. 민간 취업형은 좀 더 길어요. 일주일에 20시간에서 3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또는 하루 5시간씩 주 4일 정도예요. 중요한 건 대부분 오전 근무로 끝난다는 겁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낮 12시나 1시에 퇴근하는 구조예요. 오후는 여러분 개인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형은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원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자체 지원이 추가되면 달라져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협약 자료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은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사회서비스형에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해요. 그럼 월 76만원의 추가 지원금 더해서 월 9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도 비슷합니다.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가 다르니까 신청할 때 본인이 사는 지역이 추가 지원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세 번째, 실내 근무 비중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 일자리 중 52%가 실내 근무입니다. 절반 넘게 실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서비스형은 80% 이상이 실내입니다. 도서관, 복지관, 병원, 주민센터, 보육시설 이런 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난방되고 에어컨 나오는 쾌적한 환경입니다.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걱정하세요. 일자리 월급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깎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보면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월 120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계산할 때 공제해 주는 거예요. 계산 방식이 이렇습니다. 월 120만 원까지는 30%만 소득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월 76만 원 버시면 실제 소득 인정액은 2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213만 원입니다. 현재 연금 받고 계신 분이면 일자리 월급 76만 원 받아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가요. 연금 그대로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월 100만 원 버셔도 공제 적용하면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기초연금은 거의 그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더하기 일자리 월급, 이중소득 구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현재 기초연금 월 33만 원 받고 계신 분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월 76만 원 받으시면 한 달 수입이 109만 원 됩니다.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기준을 보면 사회서비스형과 민간 취업형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구두 약속이 아니라 서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일하시다가 다치시면 산재 처리돼요. 치료비 나오고 휴업급여도 나옵니다. 민간 취업형은 여기에 고용보험까지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 끝나고 다음 일자리 못 구하시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해요. 불안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식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오전에만 일하시니까 오후는 자유예요. 병원 가셔도 되고, 친구 만나셔도 되고, 손주 봐주셔도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당연히 쉬세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거든요. 명절 연휴도 쉬시고 여름 휴가도 있어요. 본인 생활 리듬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루 3, 4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거의 깎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습니다. 오후와 주말은 본인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조건도 좋고 혜택도 좋은데 그럼 나도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특히 신청 시기를 놓치시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12월 중순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준비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것만 알면 합격률이 2배 올라갑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시기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기준을 보면 2026년 노인 일자리 집중 모집 기간은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초까지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은 12월 15일부터, 경기도는 12월 18일부터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대부분 12월 중순에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30%가 이 신청 시기를 놓쳐서 아예 지원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를 몰라서예요. 동네 게시판에 공고 붙어도 안 보시고 문자 와도 놓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2월이나 3월 되어서 벌써 끝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달력에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12월 10일부터 15일 사이,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두 번째, 신청 장소입니다. 3군데 중 한 곳에 가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이 3곳이에요. 준비물은 딱 2가지입니다. 신분증하고 도장.
이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격률을 높이는 첫 번째 비법이 나옵니다. 무작정 찾아가지 마세요. 12월 초에 미리 전화부터 하세요. 우리 동네에 신청할 수 있는 실내 일자리가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어떤 일자리가 있고, 근무지는 어디고, 월급은 얼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담당자가 관리하는 예비 명단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 이분은 미리 관심 갖고 알아보시는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겁니다. 나중에 실제 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해요. 세 번째, 신청서 작성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비법 하나, 1순위는 무조건 높은 곳으로 쓰세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익숙한 공익형만 신청하시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공원 청소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월급이 29만 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1순위는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 취업형으로 쓰세요. 월급 76만 원짜리 아니면 100만 원짜리로요. 떨어지면 어때요?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목표를 높게 잡으셔야 합니다. 비법 둘, 복수 신청은 필수입니다. 신청서에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적는 칸이 있어요. 여기를 전부 다 채우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1순위 복지관 디지털 기기 교육 보조 사회서비스형, 2순위 도서관 책 정리 사회서비스형, 3순위 경로당 급식 보조 공익형. 이렇게 쓰시면 1순위가 경쟁이 세서 안 되면 자동으로 2순위로 넘어가요. 2순위도 안 되면 3순위로 넘어가고요.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복수 신청한 경우 합격률이 62%에서 85%로 올라갑니다. 23%포인트 차이예요. 반대로 한 가지만 신청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지원자가 많으면 떨어져요. 그럼 남은 자리 중에서만 배정받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야외 일자리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법 셋, 시간과 장소는 최대한 넓게 적으세요. 신청서에 희망 근무 시간 적는 칸이 있어요. 여기에 오전만 가능 이렇게 쓰지 마세요. 오전, 오후 모두 가능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오전 자리로 배정됩니다. 대부분 오전 근무니까요. 근데 서류상으로는 유연한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담당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희망 근무지도 마찬가지예요. 한 군데만 쓰지 마시고 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3곳 정도 적으세요. 영복지관, 영주민센터, 영도서관 이런 식으로요. 그럼 담당자가 이분은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배정할 때 훨씬 유리해요. 비법 넷, 건강 상태는 솔직하게 쓰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건강하다고 써야 뽑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시면 솔직하게 적으세요. 무릎이 조금 불편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담당자가 보고 이분은 야외 활동 힘드시겠구나 판단해서 실내 일자리로 우선 배정해 줍니다. 숨기는 게 오히려 손해예요. 건강하다고 써놓고 야외 일자리 받으면 나중에 무릎 아파서 못 하시잖아요. 5번째, 경력 쌓기입니다. 혹시 올해 신청했는데 공익형으로 배정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보건복지부 기준을 보면 공익형으로 1년 성실히 일하시면 그게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내년에 사회서비스형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1년 차에는 공익형으로 경력 쌓고 2년 차에 사회서비스형으로 옮겨서 월급 3배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해 어떤 일을 배정받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성실히 일하시면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12월 초에 미리 전화하세요. 12월 중순에 방문 신청하세요.
1순위는 높은 곳으로 쓰세요. 1, 2, 3순위 복수 신청 필수입니다. 근무 시간, 장소 유연하게 쓰세요. 건강 상태 솔직하게 쓰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합격률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정리해 드립니다. 달력에 체크하실 날짜와 준비할 내용까지 전부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끝까지 가셔야죠.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노인 일자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실내 일자리가 절반 넘게 늘어나고 월급도 3배 차이 나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한 사람은 실내에서 월 100만 원 받고 한 사람은 야외에서 월 30만 원 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뭘 하셔야 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목표를 정하세요. 나의 1순위 목표는 실내 근무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하세요. 월 29만 원짜리 공익형이 아니라 월 76만 원 이상 받는 사회 서비스형이나 민간 취업형을 목표로 잡으시는 겁니다. 이 선택 하나가 1년 수입의 앞자리를 바꿉니다. 둘째, 날짜를 체크하세요. 달력에 동그라미 크게 2개 치세요. 첫 번째, 2025년 12월 5일. 이날부터 10일 사이에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하세요. 우리 동네 실내 일자리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비 명단에 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 2025년 12월 15일. 이날부터 집중 모집이 시작됩니다. 신분증, 도장 챙겨서 직접 방문하세요. 신청서 받아서 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속도가 합격률을 결정합니다. 늦으면 좋은 자리 다 나가요. 셋째, 신청서는 전략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복수 신청 필수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오후 모두 가능 유연하게 쓰세요. 근무지는 3곳 넓게 적으세요. 건강 상태는 솔직하게 쓰세요. 이 조합이 최고의 결과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 나이에 내가 뭘 알 수 있겠어. 그냥 주는 대로 받지 뭐. 그러지 마세요. 2026년 노인 일자리는 더 이상 용돈벌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오신 성실함, 친절함, 그 귀한 경험을 우리 사회가 드디어 가치로 인정하고 정당하게 보상해주는 새로운 기회예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실내 일자리 비중을 52%로 늘린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예산도 18% 늘렸고 일자리 개수도 12만 개 늘렸어요. 정부가 진심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병원에서 길 안내해 주시고, 복지관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 알려주시고, 아이들 등하원 도와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믿고 용기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의 내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보신 분은 12월 초에 전화하고 12월 중순에 신청서 제대로 써서 내고 내년 이맘때쯤 따뜻한 실내에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안 보신 분은 정보 모르고 그냥 신청했다가 한여름 폭염 속에서 한겨울 한파 속에서 그때 제대로 알아볼 걸 하고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년 1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내년이 따뜻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